자동차 전조등 같은데 빛의 밝기를 전기의 양에 따라서 그 배터리가 그 안에 이게 달려 있다. 전기가 이제 이렇게 충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배터리가 달려 있다고 했을 때 그 배터리에서 이런 1차 전지, 2차 전지 다양하게 되겠고요. 자동차 연료 전지에서도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고요. 5개다 그러면 1개 쓴대, 2개 쓴대, 3개 쓴대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그를 따라 빛의 밝기를 5단계나 10단계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조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최강 기업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강 기업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YTN의 이 기술이 쓰인 것 같은데 자동차 전조등 램프를 만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YTN의 최강 기업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자동차 램프 만드시는 데인데 이런 조명 같은 거, 형광등 같은 거, 모든 LED 전구에도 전기양을 틀리게 해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15W, 30W, 60W를 잘 조절해낸다는 거죠. 모든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도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을 씁니다. 이렇게 강중력으로 해서 또는 어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이렇게 식각 장치에도 전기양을 1단계에서부터 몇 단계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쓰거나 A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갖고 전기양을 틀리게 각각 줍니다. 저게 레이저 가공기나 식각 장치는 빛이 나오는 사우지를 예를 들면 대중소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크기를 틀리게 대중소하고 전기양을 1단계부터 10단계로도 할 수 있지만 강중량이라고 합시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그래서 팀별로 몇 개에서 쏠지 몇 개를 뭉쳐서 쏠지를 따라서 쏩니다. 그래서 열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전기 용접기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기양을 많이 주냐 적게냐에 따라 전기 용접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밀 가공이 가능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10개짜리를 팀별로 묶어서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10단계로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목적별로 쓰고 팀별로 묶어 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어떤 전파를 묶어 쏘면은 이렇게 약간 레이더 같은 거 먹통시켜서 전자전할 때 좋고요. 여기서 제가 머스크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형이 있던 레이저파를 이렇게 묶어 쏘면 멀리 가고 송수신구가 뚜렷하게 송수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모든 전파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거나 레이더에 맞으면 딱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강하게 융합이 되면서 강한 열을 발산하는데 기판을 태워버리거나 조종사를 충격 실신 줄 수 있습니다. 지상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적외선은 이게 사람을 탐지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비행체나 차량에 싣고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음파라든지 다양한 파형을 섞어주면은 이것들이 서로 다른 파형과 성질의 것이므로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한 고열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눈을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피부를 태워버려서 즉각적으로 실신 충격으로 이렇게 살상이 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전투기 같은 데도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미사일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추진 구조로 그때 압축 공기를 좀 길이를 틀리게 해서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 준다. 약간 그러면 이게 공기가 데워지면서 이게 다른 차가운 공기가 주변으로 빨려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약간 토네이도가 일어나면서 미사일을 정타 맞지 않는 기술이 되고 미사일도 이렇게 이 전파를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기판이 열과 더불어 태워져 버립니다.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은
상중하로 해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해가지고 수소산소 추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석유 추출할 때도 수소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산소를 추가로 넣어준다든지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품질이 아주 고품질로 나오게 됩니다. 석유 모든 정제 방식에서 석유 업체가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도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의 깊이를 따라서 틀리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물의 깊이를 따라 틀리게 용액을 넣는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넣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콜라, 맥주 제조할 때도 이 탄산을 물의 깊이를 따라 틀리게 상중하로 넣거나 표면적을 넓게 여러 군데로 넣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석유 정제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LED 전구등 같은 것도 뭐 전기양을 전구 램프 이렇게 발광 소자들 있잖아요. 각각 틀리게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요. 10단계로도 돼요. 이에 따라 전기가 많이 주면은 밝게 그리고 적게 주면 적게 빛난다. 이런 기술을 씁니다. LED 발광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에 서로 틀린 사이즈의 빛이 강하게 융합된 상황에서 훨씬 밝아집니다. 자동차 전조등에도 쓸 수 있고 대공 방화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에 맞으면 강하게 융합하여서 빛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LED 전구다 또는 램프 방식이다 기타 뭐 발광 다이오드다 그러면 이것을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전기를 준다든지 10개만 준다 40개만 준다 전체를 준다 해서 빛을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도 이렇게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뭐 가로등이다 그러면 빛의 축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랬죠. 색깔을 넣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로도 사용해서 빛의 강중량을 따라서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빛이 더 강한 빛이 나느냐 전기를 많이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빛이 압도를 하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페인트 조색을 빛의 조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데 쓰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색깔을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러면 이제 원래 화면은 저화질을 이제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원래 화면은 이제 옛날 사진을 프로그램을 갖다가 보정을 통해서 현대적인 사진을 만들 때 색깔을 보정하거나 다양하게 명암도 보정하거나 이러죠. 이런 보정 기술을 속도를 빨리게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나 소니나 삼성이 카메라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떤 애플이든 어떤 데도 이 스마트폰 화면들 이런 것들도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원래 사진은 이제 이렇게 화면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이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보정을 하는 거죠. 저도 미술을 그리는데 풍경을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색깔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구린색이지만 좀 현대적인 빨간색, 고급스러운 색으로 바꿔준다든지 빨간색도 다크 계열, 또 라이트 계열 이런 것들을 밝은 계열을 배치시켜가지고 명암을 나타내든지 아예 없던 색깔을 넣어가지고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화면이 밝으냐, 전기양을 따라서 밝으냐, 어둡냐를 따라서 배치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도 명암, 입체를 만들어내는 화면을 만드시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체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화면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카메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카메라 화소수도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화소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최대한 많이 집적할 수 있어요. 레이더 소자에서도 이 기술을 쓰고 하시면 제 기술, 소니나 삼성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의 트랜지스타, 카파시터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반도체를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들어가서 소자를 많이 만들어 놓고 뭐 디램이다, CPU, GPU, 뭐 통신칩 다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디램이다. 그러면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따라서 20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정보를 각각 분할해서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통신칩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게 쪼개서 띄워주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것도 재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PU에서 정보를 잘게 띄워가지고 이것을 합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CPU 자체에서 그렇게 하거나 GPU에서도 이 정보 처리를 정보 용량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로 20개에다가 일꾼 20개 일꾼에게 나눠져서 연산 구조를 그럼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줍니다.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연산 구조를 100대 각각 나눠서 그것을 합산을 해주는 이런 걸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컴퓨터 케이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일련번호 암호 설정을 하고 그것을 각 컴퓨터에 따로 저장을 할 수 있다. 이걸로 이 방식으로 슈퍼컴퓨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짐 켈러라는 분과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모레라는 데서 기술을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잖아요. 마더보드든지 기판 구조에다 저장 구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100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서로 합산하는 구조만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겠죠. 기판 안에 뭐 한 10몇만 하나요? 네네. 그러면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워키토키에다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시면 TV 같은 데도 이렇게 유선전화라든지 모든 가전기기는 다 돼요. 로봇에도 되고 비행체에도 되고 모든 산업기기에도 다 됩니다. 보일러 같은 데도 되고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시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계 부품에는 이 기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또는 저장 구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데스크탑이 성능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데스크탑을 여러 개가 데스크탑이 있는 효과, 슈퍼컴퓨터 효과를 드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각각 이제 정보를 분할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기판이 여러 개 기판인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기능을 각 정보 용량에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TV 같은 데 접속을 해갖고 유무선으로 각 사람이 각 TV에 다른 채널을 본다든지 이런 기술을 쓸 수 있고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 접속을 해갖고 또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접속을 해갖고 각각 틀린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각각 틀린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 갖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무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기차 모양, 자동차 모양, 각종 모든 형태, 사람 모양, 나무 모양, 온갖 종류의 그 안에 이제 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광섬유 끝단과 이렇게 어떤 반도체처럼 이렇게 회로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구리회로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각각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온 사인도 네온 사인도 될 수 있는 게 전구도 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도 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표시하고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각각 이렇게 셀에다가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 셀에다가 화면을 빛을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각각 셀을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부분별로 최대한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빛을 각각 최대 표시 섬세하게 이렇게 많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빛의 강중량,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줘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서 입체 화면을 사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서 가로 세로 높이로 모든 화면의 표시를 좌표 아시아 방식으로 사람이 어디 있고 또는 화면에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위치에는 어떤 색깔이 있고 이걸 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전송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그 램프,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또는 발광 다이오드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고요. 이걸 따라 다이오드, 이게 네온 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체용도 가능하고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아주 적게 만들면 될 텐데 그래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드는 것들로 어떻게 네온 사인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가 필요 없겠죠. 단가가 싸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되고 플라스틱 만들어도 되잖아요. 작은 전구, 열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는 발광 다이오드 방식으로도 네온 사인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네네.